안녕하세요. 브레인트 강사 이성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또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주변 사교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많이 듣는 말이 운해교육, 또 좌뇌교육. 그런데 좌뇌교육은 거의 유아시기 때는 들을 일이 없고, 또 운해학습, 또 좌뇌학습, 또 운해개발, 또 좌뇌개발. 그런데 유아시기 때 많이 듣는 말은 이 운해교육과 운해학습, 운해개발이에요. 유아시기 때 많이 하는 것에서 보통 뇌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람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운해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을 전두엽, 윗부분을 두정엽, 옆부분을 측두엽, 뒷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의 뇌는 36개월까지는 운해만 쓰게 돼요. 그래서 운해로 모든 감각, 사회성, 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운해의 일부분만 일단 작동을 하게 돼요. 좌뇌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좌뇌와 운해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돼요. 자, 뇌를 크게 봤을 때 좌뇌에서 하는 역할은 위에 부분이 언어 영역이에요. 중간 부분이 수리 영역이에요. 밑에 부분이 판단 또는 분석이에요. 운해 영역에서는 담당하는 게 부분이 창의예요. 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이 미술, 음악, 소리, 음주, 글쓰기, 글씨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뇌에서는 호기심, 자극이 돼요. 그리고 호기심, 실행이에요. 그래서 좌뇌형 사람들은 호기심이 자극되면은 이걸 어떻게 보냐? 보통 책으로 풀어요. 또는 그냥 이론이에요. 운해는 호기심이 발동하면은 직접 체험을 해요. 이게 달라요. 자, 좌뇌에서 담당하는 게 언어 영역.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글, 어린이들 하는 영어 이런 것들, 또 수리 영역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유아시기 때 연산, 언어 영역은 한글, 영어 등 외국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해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스크린샷. 스크린샷을 연속되면은 뭐예요? 이 연속되는 동작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크린샷을 찍는, 그러니까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하는 이런 작용들을 하고요. 그것들이 연속된 하루의 일과라든지 어떤 특정한 것,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뇌에 할 수 있는 것이 6세에서 7세 이전에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해서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고,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를 해요. 이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이 보육자와 학습자가 있어요. 보육자가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학습자가 하는 거는 학습이에요. 그런데 보육자가 하는 두 가지가 좌뇌형 교육, 그러니까 좌뇌형 교육보다는 좌뇌 교육이 있고요, 운해 교육이 있어요. 학습자도 마찬가지 좌뇌 학습이 있고요, 운해 학습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학습자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운해 개발이 있고요, 좌뇌 개발이 있어요. 학습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거는 운해 교육이에요, 또는 아이들한테 운해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하면은 아이의 운해가 개발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까 뇌에서 봤듯이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좌뇌를 위한 것이면은 이것은 좌뇌 교육이에요. 또 최종 목적지가 운해를 원한 거면은 운해 교육이에요. 학습자가 마찬가지 좌뇌를 쓰는 이런 학습 같은 경우는 좌뇌 학습이고요. 운해를 쓰는 학습은 운해 학습이에요. 운해 개발과 좌뇌 개발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좌뇌 교육은 어떤 보육자에 의해서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보육자와 학습자가 단둘이서 하는 거. 책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방바닥에나 거실에서 보육자와 학습자가 1대1로 학습을 하는 거. 자, 아이가 피아노 건반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육자가 서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랑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피아노 자체는 운해를 써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기본을 알려줘야 하는 이 보육자가 학습자한테 해주는 이 작업은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보육자한테는 교육이란 말을 쓰고 학습자한테는 학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아이한테 블록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 블록놀이를 하는데 블록놀이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학습지들이 많죠. 뭐 1년치 구독, 2년치 구독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육자가 와가지고 학습자한테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강요를 하는 이런 것들은 좌뇌 교육이에요. 근데 보육자가 가고 난 다음에 아이가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블록들을 이용해서 보육자가 원하지 않는 그냥 아이만의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운해 학습이에요. 그런데 보육자가 하고 간 그대로를 아이가 그대로 학습을 해요. 그럼 뭐예요? 운해를 이용한 얘는 좌뇌 학습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운해를 이용한 좌뇌 학습이에요. 플래시카드 많이 하죠. 플래시카드 뭐 한글도 있을 수 있고요. 영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플래시카드에 하고 뭐 사과 그림이 있고 또 어떤 플래시카드는 뭐 사과라고 써 있고 사과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육자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카드를 보고 아이가 그대로 흡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1대1 학습,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보육자가 원해서 강제로 하는 이런 학습은 좌뇌 교육이에요. 그리고 좌뇌에서 담당하는 것이 읽기, 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나중에 쓰기를 하겠죠? 이것은 뭐예요? 플래시카드 자체는 이 스샷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운해를 써요. 그래서 이것은 운해를 이용한 좌뇌 학습이고 결국은 뭐예요? 좌뇌 학습이고 또 좌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래시카드를 하면서 이거는 뭐 운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플래시카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좌뇌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함으로 엄마랑 아무리 재밌게 하든 즐겁게 하든 아이가 깔깔거리든 좋아하든 이거는 뭐예요? 좌뇌 학습의 좌뇌 교육이고 뭐를 이용해요? 운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뭐 나중에 설명하면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 설명할게요. 유아 시기 때는요. 운해만 발달하는 그 기간 동안 좌뇌 학습과 좌뇌 교육을 해주다 보면은 아이의 뇌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운해를 써야 하는데 좌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해를 이용해 먹는 이런 교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운해의 필요성을 아이가 못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운해의 발달이 도태가 돼요. 그래서 이 플래시카드를 뭐 36개월 이전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36개월 이전에는 좌뇌가 거의 발달을 안 하고 또 좌뇌가 발달을 하는데 이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운해를 발달시키기 위한 이 좌뇌의 판단 능력, 이것이 발달되게 돼요. 이거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합쳐서 대뇌의 전두엽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 판단과 분석 능력을 운해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달을 시켜요. 그리고 이런 읽기 쓰기나 수리 영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세가 넘어야 아이의 뇌가 발달이 돼요. 근데 이 발달하기도 전에 강제로 이것을 발달시키게 되면은 운해형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원래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해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좌뇌만 집중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또 계속 설명을 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좌뇌와 운해가 있고요. 좌뇌 교육은
보육자가, 좌뇌 교육은 보육자가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아이가 흥미가 있던 없던 보육자의 욕심에 의해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좌뇌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가 없어도 나는 한글을 가르쳐야 돼. 아이를 영어를 가르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원치 않은 대로 강제로 해주고 또 아이가 원치 않은데 강제로 책을 너무 많이 읽게 하던지 이런 것들이 좌뇌 교육이고 또 학교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교육.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강제로 가르치는 거죠. 학교 교육조차도 요거는 좌뇌 교육이에요. 자, 우뇌 교육은 뭐냐면요. 일단은 우뇌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 뇌는 우뇌를 써야 돼요. 자, 좌뇌 교육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뇌를 쓰는 것조차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좌뇌 교육이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기본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우뇌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뇌를 쓰더라도요. 최종 목적지가 우뇌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건반 누르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죠.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그림에 대한 기본기는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만들기나 여러 가지 우뇌를 써야 되는 춤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 기본 상황에서는 좌뇌 교육이 들어가요. 우뇌 교육은 말 그대로 우뇌만 쓰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경험 활동들 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 필요로 의해 가지고 보여줘서 흥미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만들기를 해요. 자, 만들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육자가 있고요. 요거는 학습자가 있어요. 그런데 학습자한테 만들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육자가 학습자 옆에서 똑같은 거를 만들고 그거를 학습자가 보고 그대로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보육자가 만든 걸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뇌 교육할 때는 아이한테 먼저 호기심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누가 좋아요? 부모가 제일 좋아요. 해주기가. 부모가 아이 보는 앞에서 신기한 거를 만들면서 아이한테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신 그 레벨을 아이도 만들 수 있는 레벨을 만들어주고 아이도 그거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모르는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약간 도와주는 정도 또는 힌트를 주는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런 우뇌를 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뇌 교육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보육자들이 거의 다 좌뇌형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뇌 교육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뇌 교육은 우뇌형 사람들만 가능한 거고 그 사람들만 이해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좌뇌형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처음 아이를 육아를 하는 어머니들이나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이 사교육 선생님들조차도 우뇌 교육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네 것들 광고를 할 때 이거는 우뇌 교육이니 또는 우뇌 학습이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교육을 했으니까는 학습을 볼게요. 자, 좌뇌와 우뇌가 있고요. 좌뇌 학습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이 위주로 강제를 하는 거예요. 뭐 2 더하기 1은 3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좌뇌 학습이에요. 또 언어 영역. 자, F를 읽었어요. 읽고 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예요? 좌뇌 학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플래시카드를 보고 그걸 읽히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이 좌뇌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히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다 좌뇌 학습이고 아이들 수를 알려주고 수의 개념을 알려줬어. 수의 개념을 알려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뇌예요. 그런데 수의 개념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의 개념을 알려주고 아이가 연산하는 그 순간부터는 얘는 뭐예요? 좌뇌 학습이에요. 개념을 알려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이해력이 우뇌에 있어요. 이해력이 되려고 하면은 경험 활동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 연산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과일 같은 거 가져오거나 이랬을 때는 뭐 하나, 2개, 3개 직접 보여주면서 3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어린 시기에 하면 안 되고 5세 이상 넘어서 하는 거고 이런 수를 세는 게 10 이상
눈으로 보고 됐을 때 그다음부터 이 연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뇌 학습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읽기 쓰기를 가르친다든지 또 연산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 뭐가 있냐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앉아있게 하는 것들 또 부모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따르게 하는 거 아이 혼자 이런 의견 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좌뇌 학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3세부터 뭐 영유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아이는 우뇌가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뇌가 텅 빈 상태에서 좌뇌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문해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혀도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때 IQ 검사를 하면은 우뇌가 배어있기 때문에 IQ 수치가 많아야 90 전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얘는 IQ가 90 전후예요. 자, 우뇌 교육은 뭐냐면요. 아까 플래시카드를 할 때 이걸 숫자 찍는 연습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우뇌 교육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을 보면은 얘는 언어가 읽기 쓰기가 발달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좌뇌 교육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는 좌뇌 학습을 하게 돼요. 최하 6세 때까지는 우뇌 발달을 시켜야 돼요. 우뇌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우뇌 발달 기간에 이 좌뇌 학습을 하면서 아이가 우뇌가 발달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는데 또 악기를 연주를 할 수가 있고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죠. 악기를 한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좌뇌 교육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기는 닦아줘야 돼서 좌뇌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기본기가 되면은 아이 나름대로 스스로 창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뇌 교육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에 창의, 상상에 관련된 뇌를 무조건 써야 우뇌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뇌 학습은 우뇌를 쓰되 뭘 써야 된다고요? 상상과 창의에 관련된 뇌를 써야 아이가 가능해요. 그게 우뇌 교육이에요. 자, 블럭이 있어. 그러면 이 블럭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든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블럭이 있는 거를 마음대로 해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또 기차도 만들어 보고 또 집도 만들어 보고 성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데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생각에 의해 가지고 만들고 또 피아노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가르쳤지만 자기 마음대로 편곡을 한다든지 글도 매뉴얼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생각으로 많이 쓴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미래에 있는 우주선 같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뇌 학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 학습이 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간대요? 창의랑 상상이 돼야 되는데 뭐 우뇌 발달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1대1로 해놓고서는 뭐 블럭을 만지고 이걸 하다 보면 아이가 우뇌가 많이 발달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상상과 창의에 대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뇌 발달이 아니고 우뇌 학습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우뇌 개발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우뇌 개발, 좌뇌 개발은 어차피 자뇌 학습이 웬만큼 된 다음에 학교가 들어가고 거의 성인이 됐을 때 좌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론적 지식들이 확실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뇌 있는 경험적 정보를 이용해서 좌뇌를 더 개발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우뇌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대치동이나 이런 강남권에서는 아이들 의사 한다고 우뇌를 망가뜨리고 좌뇌만 교육시켜요. 왜 조기 영어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조기 영어는 이 언어 자체는 평행학습이에요. 언어는 평행학습이에요. 쉬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어 영역이 느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어린 시기에 해놓으면은 나중 돼서 안 해도 된다라고 이 학원가에서
만든 유언비어를 어머니들이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시기 때 한 영어는 하나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도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언어에 담는 이 통이 위치가 나중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아 시기 때 하는 영어는 하나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5, 6세부터 수학을 시켜요. 수학. 차라리 이게 나.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수학은 뭐 나중에 다 전념하면 된다. 그래서 영어를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수학할 시간이 많아진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얘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무조건 성공하려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대봐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 1명, 2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공부했던 아이들은 다 뭐예요? 실패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는 0.01%의 확률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 확률에 매달 어린이 영어 유치원에 3천만 원씩 박는 거예요. 근데 뭐 실패해서 아무 일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실패하면은 무조건 아이의 IQ가 최소 10에서 20 이하로 떨어져요. 아이가 원래 정상인 100인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조기 영어에서 실패를 하면은 IQ가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잘못하면은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기 영어를 일찍 하다 보면은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운의 개발은 뭐냐면은 아이들 내에 운에서,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들기고 여기가 그리기고 여기가 음악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런 뇌가 발달을 해요. 그러려고 하면은 많이 자극을 시켜줘야 되죠. 만들기도 자극시켜줘야 되고, 그리기도 자극시켜줘야 되고, 또 음악도 자극시켜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상상과 창의. 이것들을 많이 자극시켜주다 보면은 상상과 창의가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운의 교육이 많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상상과 창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데, 자, 운의 개발은 뭐냐면은 아이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기를 잘하는데 그리기를 만들기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같은 걸 하는데 뭐 빵을 만드는데 빵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진 상태로, 예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만들기 모양, 그러니까 요리 모양이 나오는 거죠. 또 빵을 만드는데 이런 빵에서 캐릭터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기랑 만들기랑 이렇게 조합을 시키는 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또 여러 가지 주변 도구들, 원래 붓이나 색연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아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운의 개발이에요. 자, 음악을 하더라도 아이가 풍경화를 또 잘 그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런 풍경들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또 주변에 나오는 이런 처음 듣는 이런 소리들을 또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뇌를, 그러니까 운에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달을 시키는 거. 이런 것이 운의 개발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또 좌뇌 쪽, 운해를 이용해서 좌뇌까지 써먹으면서 운해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연구예요.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또 수리 영역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재 아이들 외에는 보통 어린 나이에는 안 되고, 웬만한 이론적 지식과 또 이런 경험적 지식들이 풍부하게 돼 있어야 나중에 이런 연구 같은 거, 연구직 이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직도 이론만 빠삭한 애들은 이론적 연구만 하는 거고, 또 경험적 정보가 뛰어나고 이런 경험들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경험을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첫 번째 말한 좌뇌교육. 좌뇌교육은 뭐라고요? 보육자가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1대1로 무조건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좌뇌교육이에요. 운해교육은요, 일단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운해를 써야 되는 작업이어야 되고요. 이거를 보육자가 힌트나 또는 계기 또는 호기심, 발동 이런 걸로 해서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그리고 흥미를 유도를 해서 재미있게,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로 이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운해 교육이에요. 그래서 보육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근데 가끔 가다가 학습자들 중에서 아이랑 막 몸으로 놀아주고 재밌게 해주고 또 미술활동, 음악활동을 하는데 재밌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운해 교육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재밌게,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되고 아이가 재밌게 하다 보면은 학습 능률이 운해 같은 경우는 몇 수십 배 상승해요. 좌뇌랑 다르게 운해는 아이의 성장 발달이 단 6개월 만으로도 성인의 몇 년치 학습 효과를 보게 돼요. 자, 좌뇌 학습은 뭐라고요? 좌뇌를 발달시키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한글 또는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는 아니에요. 연상, 초등학교 이상 학습. 아이들 유아시기 때도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학습. 애들 뭐 책상에 앉혀놓아서 이제 다 앉혀놓고 어떤 거를 주입하는 학습. 유아시기 때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영어, 조기 영어 있잖아요. 조기 영어도 좌뇌 학습이에요. 근데 아까랑 다르죠? 조기 영어를 하는데 애들이 말하기, 듣기만 한다고요. 자, 그럼 말하기, 듣기만 하면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은 말했잖아요. 애들을 모아놓고 흥미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주입식 학습. 이게 좌뇌 학습이고,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 하는 것들, 아이가 토를 달지 못하게 하고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이게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교육들이 좌뇌 학습. 그래서 주로 아이한테 세뇌가 들어가요. 이게 좌뇌 학습이에요. 자, 운해 학습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해를 쓰되 상상과 창의에 관련된 뇌를 무조건 걸쳐서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하는 학습이 운해 학습이에요. 그리고 운해 개발은 뭐예요? 운해의 2가지 이상이나 또 한 가지를 쓰더라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학습을, 이렇게 해서 운해를 발달시키는 것을 운해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걸 왜 하냐면은 다음번에 지금 유아시기 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학습들, 조기 학습들, 이것들이 진짜 운해를 발달을 시키는 건지 아닌지, 운해형 학습인지 좌뇌형 학습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번 강의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한 2번 정도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학습 패턴을 바꿨어요. 학습 패턴이 아니라 좀 교육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쓰면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라 글씨는 좀 많이 날아가긴 하는데, 원래는 제 글씨체가 아니라 좀 날아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보기 편하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막을 많이 달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그 피드백 주시면요,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요거를 조금씩 보완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당분간 제 얼굴은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만 강의를 할 거니까.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